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어린이날 등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과학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과학을 같이 체험하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정부 안건보다 618억 원이 증액된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추경안에는 정부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만장 등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 6,341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 등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예산도 417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에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열고 국내외 박사후 연구원 400명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를 지원하는 등 AI 인재 확보와 양성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우주항공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오는 11월 4차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를 비롯해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전시가 마련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길이 47m에 달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그리고 실제 시험을 하느라 시커멓게 그을린 엔진까지 전시됐습니다. 누리호를 보는 순간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돼 있다. 그런 걸 보면서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좀 느끼게 됐고.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나로우주센터에서 개막합니다. 140가지에 달하는 우주항공 전시체험은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로켓 기술 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라는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특히 누리호 발사장은 축제 기간에만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올해는 견학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발사장인데 이곳에 지난해 보니까 수요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4,200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올해는 7,60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축제장 인근에 있는 고흥 나로항도 손님 맞이 준비로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지자체는 축제 방문객에게 유자를 비롯한 각종 지역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가게 하나라도 손님이 더 올 수도 있고 생선 판매량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 우주 관문에서 열리는 고흥 우주 항공축제는 어린이날 연휴인 3일부터 나흘간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힐 때 생기는 쌕쌕이는 숨소리를 천명음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AI를 이용해 천명음을 90%대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봄철이 되면서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 작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천명음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명음은 만성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식별이 중요한데 영유아 환자의 경우 청진기로 호흡을 듣는 진료로는 진단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아프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진료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절차가 복잡했었는데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 언제 불시에 그런 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에 국내 연구진이 AI를 이용해 더 쉽고 정확하게 천명음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청진기가 환자의 호흡을 주파수 형태로 시각화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는 원리입니다. 연구진은 국내 2개 대학병원에서 2년에 걸쳐 총 725개의 호흡음을 수집해 AI 모델에 학습시켰습니다. 이후 여러 호흡음 중 천명음을 구분하도록 한 결과 정확도 91.1%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진료에 있어서 호흡기 질환의 진단에 보조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 호흡음을 수집하고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연관된 임상 데이터들을 함께 수집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환자의 호흡음에 임상 데이터까지 포함한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진단 모델을 다양한 질병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스마트 기기에 적용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정확한 천명음 진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기상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10년 뒤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 예측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대와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진 2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 총 495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 달치부터 10년까지 미래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난 2013년 도입한 영국 기상청 기후 예측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반도와 동아시아 기후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자체 시스템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기상청은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란한 비가 내린 어제와 달리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면서 어제는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20에서 7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구름이 남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며 오늘은 전국이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한 차례 오겠고 어린이날을 앞둔 일요일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한 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SK텔레콤 측의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여전한 유심 대란 속에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소비자를 노리는 피싱 문자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희정 통부가 유심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번 달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은 600만 개, 알뜰폰까지 2,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유심 교체에 써야 할 물량이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쓰인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 같은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타게 유심을 찾는 SKT 가입자를 노린 피싱 문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약한 유심이 도착했다면서 URL을 눌러 본인을 확인하라는 메시지인데 모두 악성 피싱 문자입니다. SK텔레콤의 정식 메시지엔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능한 공식 홈페이지만 안내되어 있고 본인 확인 요청은 없습니다. 해킹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러면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 탈취되게 되고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이탈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간 가입자가 꾸준히 통신사를 옮겨 이탈자 규모가 9만 명을 넘었고 다른 통신사의 신규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늑장 대처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가운데 정부는 SK 측에 소비자 단체 등이 요구하는 위약금 면제, 피해 보상 시 증명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황금 연휴 출국자를 위해 공항 지원 인력도 대폭 늘릴 것도 권고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이용자들의 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법무법인 대류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위계공무 집행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해킹 인지 시간을 허위로 신고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이용자 정보관리 등의 의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기준 수백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SK그룹 미국 법인이 랜섬웨어 해커 조직에 의해 사이버 공격과 협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란 비트코인 등 금전을 주지 않으면 유출한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공격 대상 회사와 기관 등을 협박하는 수법을 뜻합니다. SK그룹 측은 지난달 초 미국 법인인 SK아메리카스의 뉴욕 사무실 서버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SK아메리카스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해커그룹이 다크웹에 탈취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리 돈 26조 2천억 규모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대미 관세 등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산업계에 오랜만에 들려온 희소식입니다.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본계약이 체결되면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한국형 원전 수출로 기록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정부는 한국 수력 원자력을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의 최종 사업자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9달 만입니다. 체코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만 해도 우리 돈 2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지 시간 7일 수도 프라하에서 한수원과 체코 측 발주사가 본계약에 서명하면 2009년 바라카 원전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원전 수출 성과로 기록됩니다. 한수원과 우리 기업들이 힘을 합친 팀 코리아가 무수한 고비를 넘고 거머쥔 쾌거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논란을 합의로 풀어냈고 최대 경쟁자였던 프랑스의 이의 제기도 넘어서면서 체코 정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번 원전 수주는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 건설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대에 발맞춰 높은 수준의 원전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핀란드 또 자국 프라망벨에다가 건설하는 원전을 지금 13년 지연을 시켰고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UAE에서 어떤 온타임 온버짓으로 건설을 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 체코에서도 이번 계약 체결로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검토하는 테물린 원전 2기 건설이 확정되면 또다시 우선 협상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우리 원전 시장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환율 기조가 수입 원자재 가격과 출고가 등에 전이되면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 끌어올렸는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외식 물가 상승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3.3% 올랐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는 3.2% 오르며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12월 29일을 매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대응을 위해 추진된 개정안은 이 밖에 전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최소 취득 나이를 명시하고 업무 범위도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삼성이 관세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는 현대차에 가장 먼저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강요 회의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 들은 얘기라며 삼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I just walked in, I heard Samsung is now, because of the tariffs, they're going to build massive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f we didn't do the tariffs, they wouldn't be doing that.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말에 맞장구 쳤고 Technology companies have committed over $2.5 trillion to build in America based on your tariffs, right?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여러 나라와 관세 협상으로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lots of countries in this week. This is like a break for me to come. 대미 투자를 발표한 주요 기업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도 관세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일일이 27명 CEO 이름을 부르며 투자를 칭찬했습니다. 가장 먼저 호명한 건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었습니다. Jose is investing $21 billion, including $5.8 billion for a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which is a beauty. I saw a picture of it, which is going to create at least 1,500 jobs, just the plant alone. Thank you very much, Jose. Beautiful. 삼성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잊지 않고 또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삼성조차도 관세를 이겨내기 위해 매우 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발표를 들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군사주둔 비용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무역에서 돈을 뜯어간다며 이번 협상에 방위비를 연계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 합의라는 표현까지 쓰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군대에 막대한 돈을 대고 있지만 한국은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세로 이익을 보고 있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협상을 원하는 건 그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도 한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제안을 내놓았고 미국이 의견을 줬다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 안에 일부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가디언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을 가장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명단 맨 위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이 같은 미국 측의 주장은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앞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기 원한다고 말하자 우리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주요 연구진 2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만 공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탠퍼드대 후보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발표한 논문 5편에 이름을 올린 200여 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 경력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1명 중 54%인 111명이 중국에서만 교육받고 중국 연구기관 등에 소속돼 있어 미국에서 교육받거나 일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경력을 쌓은 적이 있는 연구자는 전체 4분의 1 수준인 49명에 머물렀습니다. 후보 연구소는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 서구 전문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이 국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 집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진통 끝에 우크라이나의 자원 개발에 미국의 참여와 이익을 인정하는 광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 사실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와의 밀착을 과시해 앞으로 종전 협상에서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을 끌어온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재건투자기금 설립을 위한 광물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히토류 등 우크라이나의 자원 개발에 미국의 참여와 이익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도 평등하고 이익이 되는 좋은 합의라며 환영했습니다. Станом на сьогодні, після зустрічі і після такої, чесно кажучи, важкої, глибокої роботи наших юридичної і урядової команд, 그간 러시아 편에 가까웠던 미국도 이번엔 전쟁의 원인을 러시아의 침공 때문이라고 적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Today's agreement signals clearly to Russian leadership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a peace process centered on a free, sovereign, and prosperous Ukraine over the long term. 이번 협정 체결엔 교황 장례 미사 전에 이루어진 바티칸 독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광물 협정과 대러시아 압박 카드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대 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러시아 제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광물 협정 체결로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챙겼고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의 안정적 지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The American presence will, I think, keep a lot of bad actors out of the country or certainly out of the area where we're doing the digging. So we made a deal and I assume they're going to honor the deal.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원조에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푸틴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밀착이 앞으로 휴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멈춰 세운 대규모 정전의 정확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재생에너지 과잉 발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18시간 동안 지속된 대규모 정전으로 한순간 일상이 멈춰졌습니다.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먹통인 대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Las radios compilan, porque la gente, como ya los teléfonos no funcionaban, la gente quería información y no teníamos información nadie. 전력은 하루 만에 복구됐지만 스페인의 경제 손실만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아직 정전 원인도 오리무중입니다. 우선 극심한 기온 변화로 고압선의 이상 진동이 발생해 전력망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When there is a frequency oscillation, then generators will first of all try to compensate, and if that doesn't work, they'll switch off.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과잉 발전도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발전에 속도를 내왔는데 전력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아 전력망이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전력망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REE 자료에 따르면 정전 발생 직전 전력 생산 비중은 태양광이 53%, 풍력 11%, 원자력과 가스는 15%를 차지했습니다. REE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들이 안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스페인 야당은 정부가 국영 지분이 포함된 REE의 실책을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성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프랑스 파리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까지 오르는 등 서유럽 곳곳에 기록적인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현지 시각 1일 오후 5시 35분 파리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5월 1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북부 리레 기온은 28도, 북동부 랭스는 30도, 중동부 리옹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중북부 지역 전체에서 평년 대비 10도가량 높았습니다. 독일도 곳에 따라 최고 기온이 28도에 달했고 영국 런던 역시 29.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기상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현상이 예전보다 일찍 발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5월 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